자, 이번 시간은 이제 박정희 정부 이어서 가는 겁니다. 저번 시간까지 이제 경제, 그래서 국제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원조를 받았다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협정을 체결했다까지 했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삼선 개헌을 할 것인데요. 자, 지금 삼선 개헌 보시면요. 경제 성장에 힘입어서 6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합니다. 그렇죠? 재선돼요. 그래서 당선 한 번 더 되고요. 1967년이죠. 자, 그런데 아직도 그 헌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삼선 개헌, 삼선 금지 조항이 있죠? 삼선 금지 조항. 그러니까 이 박정희 같은 경우는 안 된다 이거죠. 내가 2번 하긴 했는데 한 번 더 해야 된다 이거야. 왜? 내가 지금 추진하고 있었던 모든 계획이 대통령이 바뀌거나 그러게 되면 없어지지 않냐. 근데 지금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우리나라 잘 살 수 있다. 지금 거의 다 왔다. 나한테 힘을 좀 실어줘야 된다. 그런데 이놈 헌법이 문제다. 헌법에 벌써 금지돼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나는 이제 못하지 않냐. 자, 이것 좀 어떻게 생각을 해봐. 라고 하면서 이제 개헌에 그 눈을 돌립니다. 자, 그래서 1969년에 변칙 통과를 하는데요. 이 삼선 개헌입니다. 자, 요거를 개헌을 하자. 그래? 알겠습니다. 각하.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1969년 9월 14일 날 이런 터집니다. 자, 새벽이에요, 새벽. 이거 적을 필요 없습니다. 새벽 2시 33분에. 자, 2시 33분에 국회를 열어요. 본회의를 선포합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일단 말이 안 돼요. 본회의 선포. 와! 자, 새벽 2시 30분에 국회를 열었어요? 참네. 그쵸? 자, 그리고 새벽 2시, 그대로예요. 2시 43분에 10분 만에, 그렇죠? 개표를 시작합니다. 와, 투표 다 했어. 개표해야 돼요. 그렇죠? 자, 2시 50분에 일사천리죠. 자, 2시 50분에 헌법 개헌. 개헌 됐네. 찬성 다 됐어. 개헌 됐어. 개헌 통과. 자, 이게 삼선 개헌 변칙 통과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1969년 10월 7일 날 자, 국민 투표합니다. 국민투표. 그런데 국민투표로 확정이 됩니다. 이상하죠? 그렇죠? 국민투표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건데 말이 안 돼요. 근데 국민투표로 확정이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국민투표로 확정이 됐다? 그러면 아직까지가 아니고 지금까지 국민들은 박정희를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박정희가 얘기하잖아요. 야, 이거 추진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국민들도 뭐 해봐. 근데 이거 이렇게 넘겼다. 야당 의원들이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뭐야, 국민투표 붙였는데 좋아, 찬성,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거 통과가 되고요. 1971년,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투표를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어요. 자, 1971년 4월에 자, 대통령 취임을 하죠. 그래서 제 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7대 대통령. 그래서 이것도 투표를 해요. 그래서 박정희하고요. 그리고 김대중 씨가 이제 나와요. 신민당 총재 김대중 씨가 나오죠. 떨어지고 박정희가 대통령 당선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합법적으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원래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변칙으로 통과를 한 다음에 대통령이 된 거죠. 그렇죠? 자, 지금 보면요. 지금 여기까지만 봐도 아직까지 미성숙한 국민성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민주주의? 민주주의 그게 뭔데?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아무튼 이제부터 유신체제가 들어가는데요. 이 7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가 유신 헌법체제, 그러니까 유신체제로 들어가는 과정을 조금 볼 것입니다. 자, 유신체제입니다. 자, 때는요. 1968년으로 올라갈까요? 자, 1968년으로 올라갑니다. 68년 1월. 자,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니 그것이 김신조 사건이에요. 북한 간첩이죠. 북한 간첩이 난파해서 저 청와대 뒷산에서 걸립니다. 엄청난 거예요. 왜? 어떻게 청와대까지 넘어갈 수 있었냐 이거죠. 그렇죠?
북한이 딱 북한 간첩들이 난파돼가지고 자 박정희 암살 미수 사건이 생기는데요. 자 이때 김신조가 딱 걸려서 언론에서 그러지 니네 왜 내려왔어? 라고 얘기니까 언론에다 대고 얘기죠. 박정희 뭐가지 따로 왔다고. 그렇죠? 딱 이게 이제 김신조 사건입니다. 난리가 났죠. 그렇죠? 누가 제일 난리가 나요? 대통령. 이거 지금 뭐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 자체도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야 이거 가만 놔두니까 북한 놈들 깜빡 잊고 있었다. 엄청나게 나쁜 놈들이 북한 놈들인데. 자 이때 남북 관계는 엄청나게 악화됩니다. 남북 관계 엄청나게 악화되고 1969년 자 여기에서 삼선 개헌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왜 국민투표에서 통과됐는지 감은 오십니까? 자 이런 일이 터지죠. 그렇죠? 그리고 박정희는 딱 해서 리더십이 있죠. 그렇죠? 경제 살리기도 메꿔지죠. 그러면서 나와서 얘기하죠. 이런 일도 있다. 아직 우리는 까먹지 마라. 우리는 분단국가고 통일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힘이 있는 내가 존재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삼성기한 투표 그래서 넘어가죠. 그러고 나서 투표 넘어가고 71년 어떻게 되죠? 대통령에 당선되죠. 박정희가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래서 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요. 박정희가 이제 당선이 되고요. 그리고 이때 대통령 직선제죠. 대통령 직선제예요. 그래서 김대중 씨를 제끼고 당선이 되니까. 자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1972년 그리고 7월 4일 날 7.4 남북 공동성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엄청납니다 이거. 자 7.4 남북 공동성명의 내용은 그겁니다. 자 우리는 7월 4일 날 딱 기점으로 우리는 북한과 남한이 만났다. 북한과 남한이 만나서 통일에 대한 논의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4일 날 서로 남과 북이 같이 공동 성명을 내는 것이다. 우리는 조금 있으면 통일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할 겁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이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제끼고 누가? 박정희가 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딱 하면 뭐든지 야 박정희 야 역시 대통령 잘 뽑았어. 그렇죠? 남북 관계에 이런 엄청나게 악화됐던 냉랭한 분위기를 말로써 풀어버리는구나. 그렇죠? 엄청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남북 관계 완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분위기가 좋아져요. 자 그때 이제 박정희는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금 요건 그렇고 지금 문제가 생겼어. 자, 이때를 기점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나라를 탄탄하게 유지하려면 뭔가 강력한 무슨 체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계엄을 선포하고요. 계엄 선포한 중에 유신헌법을 선포합니다. 유신헌법 선포. 자, 유신헌법을 선포해요. 유신헌법의 내용은 대통령 간선제예요. 자, 통일주체 국민회에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의 중임 제안해 놓은 거. 자, 이런 거 철폐입니다. 그렇죠? 강력한 헌법, 유신헌법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때 국민들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헌법이 어딨냐? 국민투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국민투표로 또 개헌이 돼요. 박정희 이런 사람인데 그래 네가 해. 그래 계엄 선포 잘해. 그래 좋아. 힘을 실어줄게.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통일이 다가오고 있어. 역시 대통령은 강한 사람이 해야 돼. 이러면서 국민투표도 개헌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실수죠. 자, 유신체제 등장 책으로 가서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내용. 자, 내용 첫 번째. 개인의 자유와 민주정치 활동 제약. 그래서 권위주의 독재 체제가 형성이 되고요. 자, 대통령의 권한 강화. 그래서 삼권 분립이죠. 삼권 분립이 있었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있죠. 모든 권력이 다 어디 갑니까? 대통령으로 딱 합니다. 자, 대통령 중임 제한 그딴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 설립을 해서 대통령은 그 안에서 뽑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것만 딱 봐도 대통령 평생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대통령에게 초법적인 긴급적 직권. 말 좀 이상하잖아요? 긴급 조치를 내려요. 자,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통제해요. 그렇죠?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부여하고요. 자, 그리고 국회의원 3분의 1은 임명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자, 국회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법관은 내가 뽑을 수 있어요. 대통령이. 자, 정당 및 정치활동 금지시킵니다. 자, 이것이 유신헌법이에요. 자, 유신헌법이 이렇게 돼가지고 됩니다. 아무튼 자, 유신헌법으로 대통령 간선제 그래서 이런 모든 근거를 만들어 놨죠. 73년. 자, 72년 12월에 8대 대통령으로 당선을 합니다. 자, 이제 8대 대통령 이제 대통령에 관한 모든 제한 모든 제한은 그렇고 약간의 조금 권리적되는 뭐 중임 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요. 그렇죠? 다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국민투표로 개헌이 됩니다. 자, 대통령을 당선이 되고요. 1973년. 자, 73년에는 또 73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건 또 김대중 씨 납치 사건이 있습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인데요. 요것은 뭐냐면 이제 반정부 운동을 계속 펴요. 김대중 씨가. 그렇죠? 지금 봐라. 이 유신은 국민들이 속고 있다 이거야. 이거는 독재다. 독재에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반독재 운동을 계속 핍니다. 반정부 운동을. 그럼 이제 지금 뭐야? 계엄도 선포하고 뭐 유신 체제인데 대통령이 못할 거 없죠? 저 김대중이 잡아와. 김대중이 일본으로 갑니다. 김대중 씨가 일본으로 도망갔는데 일본에서 잡히죠. 잡혀가지고 와서 고문도 당하고요. 여러 가지 합니다. 납치해서 고타당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이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개헌. 자, 그러니까 지금 저 유신헌법 잘못됐다. 헌법 이거 좀 말이 안 된다. 개헌 정권. 그래서 100만인 서명운동 갑니다. 자, 서명하자. 그래서 우리의 뜻을 정부에 알리자라는 얘기들이 막 생기고요. 그리고 또 73년에 또 같은 해에 무슨 일이 있냐면 78년에는 석유 파동이 있어요. 유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유가 장난 아닌 석유 파동. 1차와 2차 석유 파동이 이제 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게 되고요. 그렇죠? 점점 박정희 정권이 힘이 지금 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 이러고요. 79년 8월에는요. 엄청난 일이 있는데요. 79년 8월에는 YH 무역 사건이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제가 왜 그럴까요? YH 무역 노동자 사건인데요. 자, YH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YH라는 무역 회사가 있는데 이 무역 회사는 이제 가발 공장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그러니까 누가 많습니까? 여성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무역 회사의 사장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돈 막 그 투자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투자 같은 걸 많이 하다가 잘못 투자해요. 그래서 쫄딱 망해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이 길로 짐 싸가지고 도망가요. 그래서 이 YH 무역회사를 없애버리고요. 도산시켜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업가는 도주해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뭐가 됐죠? 백수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백수 된 거 좋다 이거죠. 다른 일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월급은. 그렇죠? 월급 받아야죠. 예전에도 이 대접도 못 받았는데 지금 월급 밀리는 사람도 있고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엄청나게 큰 무역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무역회사가 지금 이런 꼴라지가 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으쌰으쌰 할 때를 찾아요. 그런데 지금 괜히 어설프게 정부로 갔다가 총알바지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걸 정부에다 적극 얘기할 수 있는 제1야당 그쪽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 야당이 어디입니까? 신민당이에요. 그래서 신민당에 가서 신민당 총재가 누구죠? YS 김영삼. 그렇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였는데 아무튼 이 신민당에 가서 여성 근로자들이 따가서 진을 치고 누워버려요. 와 모른다. 그러니까 막 여기에서 막 돈 내놔라 막 얘기하고 있죠. 신민당 총재 그 김영삼 씨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뻔히 이 상황을 다 아는데. 그렇죠? 제가 어떻게 뭐 얘기를 좀 잘 해볼까요? 뭐 어쩌고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누가 알았죠? 현 정부에서 알았어요.
자, 이거 봐라. 요거는 진압해야겠다. 그래서 경찰력 투입합니다. 경찰력 투입해서 해체.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여성들 근로자들이 가가지고 그냥 얘기만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머리끄댕이 잡히고 살벌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신민당 총재가 나옵니다. 나와서 얘기를 하죠. 야, 현 정부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지금 야, 얘들이 뭐 했어? 이 여성 근로자들이 니들한테 뭐 니들 반정부 뭐 이런 얘기 했어? 안 했잖아. 돈 달라고 얘기한 거. 자기들의 그것만 했는데 니들 너무하는 거잖아. 지금 이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몇 마디 거듭니다. 자, 이거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 YS가요. 국회에서 제명이 됩니다. 국회에서 제명이 돼요. 이게 충분히 가능하죠. 왜? 지금 체제는 유신 체제예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회에서 제명됐습니다. YS는 씨름의 장비죠. 와.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어디? 부산 시민들, 마산 시민들 텃밭이잖아요. 들고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79년 10월 달에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있죠? 부산, 마산 여기에서 시위하는 것을 항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부마항쟁이라고 하는 것이 요겁니다. 그래서 79년 10월 13일 날 부마항쟁이 터져요. 우와!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정부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이제 대놓고 막 합니다. 자, 이런 사이에 10월 13일이죠. 79년 10월 26일 날 어떻게 됩니까? 박정희는 죽습니다. 박정희는 어떻게 돼요? 사살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박정희가 피살돼요. 누구? 그것도 자기 오른팔 김재규의 총탄에 그냥 가죠. 자, 이렇게 되면서 어찌됐건 박정희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그렇죠? 막을 내리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형 정부 요쪽 다 포함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박정희가 죽었어요. 유신체제 하에서 박정희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신도 끝났고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청와대는 어떻죠? 비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봤지만 뭐 10년 전이긴 하지만 북한에서 간첩도 내려보내고 그래요. 아직도 불안한 판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엄 선포가 되겠죠. 계엄, 비상계엄 선포가 됩니다. 엥 하면서 땡크고 뭐고 막 하면서 막 비상 체제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때 최규하 전 대통령이 권한 대행을 맡아요. 대통령 권한 대행. 일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최규하 씨가 권한 대행을 맡을 수밖에 없어요. 법이 그러니까. 자,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조금 있다가 최규하 전 대통령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유신체제의 유신헌법이잖아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아요. 그래서 최규하 전 대통령 권한 대행을 최규하 대통령으로 올려요. 그래서 이때부터 대통령이 최규하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선임이라고 해야죠. 그렇죠? 이래서 최규하 대통령 시대가 오는 것이죠. 자, 저쪽으로 또 갈까요? 자, 역사가 계속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엄청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12.6 사태를 계기로 이제 또 계엄이 선포되고요. 또 다른 권력자 최규하가 대통령이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아직도 혼란스러운 이 시국이니까 12월 12일 날 누가 옵니까? 전두환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두환이 신군부라고 합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요. 전두환이 등장합니다. 12.12 사태죠. 그래서 12.12 사태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정부를 장악을 하고요.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 잡아놓고요. 그러면서 시작됩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국민들이 알았죠. 그러면서 시위가 계속 거세지고요. 1980년 5월 달에는 이때 이제 서울역 시위가 절정으로 달합니다. 서울역에서 군부 퇴진. 야, 니들 물러가라. 장난 아니에요. 막 서울 시민들 다 모여가지고 물러가라. 그리고 또 니들 지금 뭐 하려고? 요거 가지고 또 뭐 하려고? 예전처럼 군사정부 그대로 들어오려고? 안 돼.
장난 아니야. 니네 나가야 돼. 장난하고 있어. 우리가 그렇게 바본 줄 알아? 이러려면 뭐부터 풀어? 계엄령도 풀어. 계엄령 철폐. 니들 요거 철폐 안 하면 뻔히 되는 거 다 안다. 그래서 이때 시위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걸 서울의 봄이라고 해요. 서울의 봄. 엄청난 시위. 자, 이 서울의 봄을 거칩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진압하겠죠. 진압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또 광주에서 시위가 거세지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름하여 광주 민주화 운동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언제죠? 80년 5월 18일이죠. 그래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죠? 자, 이렇게 운동이 시작되는데 누굴 투입하죠? 5월 18일 날 누굴 투입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공수부대요. 자, 전두환이 공수부대를 투입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5월 18일 날 투입합니다. 되게 웃긴 건 5월 17일 날 분명히 얘기해요. 자, 해산해라. 해산해. 우리 계엄령도 풀고 다 풀 거다. 그러니까 해산해라. 라고 해서 광주 시민들이 어느 정도 집에 가고 그러고 니들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일부 딱 남았을 때 공수부대 투입하는 거예요. 5월 18일 날. 그러니까 집에 있던 사람도 다시 뛰쳐나오고요. 뭐야? 니네 믿을 수 없구나. 그러면서 5월 18일 날 총을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학살 아닌 학살이 시작되는 것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입니다. 자, 제가 학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이거는 뭡니까? 선고 받은 거예요? 그쵸? 이거 유죄예요, 유죄. 그래서 요거를 했었던 전두환, 노태우, 그렇죠? 이 양반들은 뭡니까? 사형 선고 받았어요. 사형 선고. 전두환 사형 선고 받았는데 사면 복권 사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아무튼 요거에 대한 건 유죄입니다. 유죄.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에 보면 5.18 민주화운동을 지금 했고요. 공수부대가 투입됐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시위로 확대가 되는데 5.18 민주화 운동의 의의 보면 자 1980년대 이후 급격하게 발전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됐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돼가지고 계속 커집니다. 그렇죠? 조금씩. 그러면 이때부터 그 정부에서 막 탄압하고 막 그러니까 그 시야를 피해가고 막 피해가면서 대학생들이 데모가 엄청나게 늘고요. 그렇게 됩니다. 자, 아무튼 시작돼가지고 이제 5공화국이 시작되죠. 자, 이 일을 다 거치고요. 1981년. 자, 80년. 자, 다시 합시다. 자, 80년 5월 31일. 자, 정부에서는 뭘 만드냐면요.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만듭니다. 이름하여 뭡니까? 국보위를 만드는 거죠. 국보위를 만듭니다. 자, 이게 1980년 5월 31일인데요. 31일인데요. 똑같아요. 박정희 때 만들었던 국가재건 최고회의 있지? 그거를 똑같이 따라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요. 여기에서 했던 활동들이 뭐가 있냐면 권력 장악이죠. 권력 장악합니다. 자, 언론 통폐합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능이나 이런 거 TV에서 할 때 언론 통폐합 한다고 그랬죠? 이때입니다. 자, 그리고 삼천교육대.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삼천교육대. 깡패나, 그렇죠? 깡패나 조직폭력배들, 얘들, 술 마시고, 좀 고상방 가나 이런 거 하면 다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삼천교육대 같은 경우는 원래 사회 필요학? 사회의 암적인 존재를 제거하겠다 해가지고 다른 군대를 만든 게 삼천교육대고 여기 들어가면 반병신이 돼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 약속대로 잘 돼야 되는데 아니죠. 그렇죠? 조금만 이상하면 보내버렸어요. 그냥 장발했는데 한번 개겼다. 에이! 그럼 가요. 그렇죠? 못 나와요. 자, 이런 엄청난 인권 유린 같은 게 심했던 때가 이 신군부 이 시대입니다. 자, 아무튼 1980년 5월 30일 날 이걸 만들고요. 그리고 이어집니다. 1980년 자, 8월 달에 8차 개헌을 하죠. 개헌을 또 합니다.
자, 개헌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대통령이죠. 그렇죠? 전두환도 마찬가지예요. 그 박정희가 했던 것대로 똑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하겠다. 하지만 나는 좀 틀리다. 뭐가 틀려? 난 7년만 하겠다. 그리고 중임 안 해. 단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난 딱 한 번만 하고 끝날 거야. 믿어줘.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그러려면 날 뽑으려면 간선제를 해야죠. 그렇죠? 간선제. 대통령 간선제. 그래서 난 한 번만 딱 하고 끝내겠다. 그러려면 나도 또 배운 거 있죠? 민주정의당을 만들어야죠. 민주정의당 만들었어. 자, 됐어. 이제 나도 이제 여기에서 정당의 우두머리야. 그러니까 대통령 될 수 있어. 당연히 81년에 최규하 대통령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서 대통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1981년. 자, 봅시다. 이제 5공화국 성립됐어요. 자, 4번에 전두환 정부의 정치 나오죠. 자, 강압 정치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고요. 인권 유린하고요. 언론 통제합니다. 그래서 언론 통폐합 이런 거 했고요. 자, 유화 정책도 있어요. 막 강압만 한 거냐? 아니에요. 유화도 했어요. 민주화 인사 복권합니다. 예전에 민주화 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복권합니다. 자, 야간에 통행금지 있었어요. 통행금지 12시 때는 못 갔어요. 근데 해제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야간 통행금지를 해제하면서 요건 잘한 건데 야간 통행금지를 하면서 해제하면서 술집들이 엄청나게 번져요. 유흥가가. 그렇죠? 예전에는 왜 그러냐면 밤 땡 되면 문 닫고 집에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중간에 걸리면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땡 하기 전에 가야 되니까 일찍 끝났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통행금지가 풀렸기 때문에 이제는 새벽에도 장사가 돼요. 다시 얘기하면 경제가 약간씩 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교복 자율화, 해외여행 자유화, 프로야구도 이때 만들어요. 자, 경제 성장 있죠? 3조 호황입니다. 그래서 원유가, 달러, 그리고 금리, 이게 하강을 해요.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은 제 블로그에 가시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왜냐면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요. 무슨,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가지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6월 민주화 운동이, 발전을 합니다. 자, 6월 민주화 항쟁 봅시다. 자, 6월 민주화 항쟁은요, 87년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81년 했죠? 이제, 87년으로 가죠. 자, 87년으로 갔을 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어요. 자, 87년 1월. 자, 박종철을 고문합니다. 자, 박종철 고문을 하다가 죽였어요. 자, 이걸 나중에 이제 딱 보도 나니까 그렇죠? 퍽 했는데 하고 죽었다 라고 얘기하죠. 툭 뜨는데 하고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에요. 그래서 87년 1월 달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이 전에는 제가 이거부터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1986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뭐하자? 개헌하자는 거 있었죠? 개헌 서명이에요. 또 개헌 서명 운동을 하는데 몇 명이에요? 1000만인. 1000만인 서명 운동을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때 민주화는 완전히 그냥 목을 맨 거예요. 사람들이 피눈물로 흘리면서 하는 거죠. 자, 이런 막 현상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시위가 엄청나게 거세지고 막 시위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하자고 지금 막 가는 거죠? 개헌. 국민들의 바램은 개헌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헌을 어떻게 하자?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고 싶다. 대통령 직선제를 해야 된다. 니들이 그냥 놔두면 간선제. 그럼 또 다른 군사 누군가가 와가지고 또 독재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 된다. 대통령 직선제를 풀어야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군사정부에서요. 여기 있죠? 요 군사정부에서 여기 대통령 간선제죠. 통일주체 국민회의. 그쵸? 국보위. 여기에서 애들이 대통령 간선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누굴 뽑았습니까? 전두환이를 선출했어요. 전두환이 선출했는데 전두환이를 옆에서 엄청나게 대통령이 되게끔 엄청나게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노태우입니다. 그렇죠? 자, 이 노태우는 전두환이의 오른팔이에요. 자, 그때 요거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이거 막 얘기를 하니까 전두환이가 얘기하죠. 야, 내가 이거 한 다음에 네가 대통령 하면 되잖아.
이렇게 약속이 돼 있었던 상태고 그 상태에서 이제 임기가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노태우가 야 이제 내가 할 때가 왔네라고 하면서 거의 내정이 됐어요. 내정이 거의 돼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막 터지죠. 막 터집니다. 그러니까 야 요거 봐라 요거 큰일 났다. 자 그 정부가 이제 나섭니다. 야 가만히 있어. 왜 이래 니들 왜 그래? 야 개헌? 아 무슨 개헌이야. 지금 막 경제도 살잖아. 삼조 호황 누리고 있으면서 야 니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했는데 뭐가 문제라고 니들 또 그러는 거야. 야 그리고 정부는 말이야 4월 13일 날 딱 얘기하죠. 우리는 요걸 할 거야. 요거. 그래서 4.13 호원 조치라고 하는데 자 뭐냐 우리 현재 정부의 입장을 밝히겠다. 자 호원 우리는 절대 수호할 거다. 뭐를? 헌법을 현행 헌법을 고수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왜? 내정 다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4월 13일 날 호원 조치를 하니까 난리를 피면서 이 중철이 살려내라. 막 천만이 개헌한다. 막 엄청나지죠. 엄청난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1987년이죠. 1987년 6월 10일 날. 자, 그러니까 정신 놓은 거죠, 지금. 막 말도 안 되고 숫자도 막 없고. 자, 아무튼 자, 1987년 6월 10일 날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6월 민주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월 민주항쟁, 6월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때 6월 민주항쟁이 터지면서 전국 규모로 확대가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군사정부에서 예전처럼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합니까? 자, 노태우한테 얘기를 하죠. 자, 그 전두환이가 이제 얘기합니다. 노태우한테 야, 이거 심상치 않다.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네가 가서 얘기를 해라.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1987년 6월 29일 날 6.29 선언을 합니다. 누가 합니까? 노태우가 직접 등장을 합니다. 노태우가 등장해서 얘기를 하죠. 자, 이 국민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처럼 내가 직접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대통령 현재 간선제인 것을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꿀 수 있도록 할 터이니 여러분들께서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생활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 사람 누구야? 아, 저 사람 뭔데? 노태우? 야, 저 사람 괜찮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게 되면서 다음번 그 대선에서 누가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대통령으로 노태우가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사정부는 끝이 나고 결국에 6월 민주항쟁은 왜 생겼다? 4.13 호원조치. 정부의 호원조치 때문에 이게 터졌다.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가 아니죠. 이게 뭐 불을 붙였다 이렇게 돼야죠.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이 막 터지면서 우리 힘으로 대통령 직선제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현행 헌법 5년 단임입니다. 그렇죠? 현행 헌법 이때 5년 동안 한 번 할 수 있는 대통령 직선제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책을 볼까요? 이제 민주주의의 발전인데요. 제가 이제 7화라고 하는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첫 번째 여소야대, 그리고 3당 합당 있죠? 3당 합당으로 거대 여당이 출연했다. 밑줄 그시고요. 자, 그 아래 서울올림픽 북방 외교 있죠?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소련하고는 1990년에 외교관계 수립을 하고요. 수교합니다. 1992년에 중국과 또 수교합니다. 그리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하는데요. 1991년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됩니다. 남북기본합의서 됐고요. 자,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한 것이 노태우 정부 때예요. 그렇죠? 자,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죠.
그리고 두 번째, 금융실명제 실시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죠.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를 하고요. 초등학교를 바꾸는 것. 1996년 김영삼 정부 때 초등학교로 이름 바꾸고요. 자, 조선 총독부 건물도 철거합니다. 그래서 그 경복궁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건물을 철거하면서 아름다운 경복궁이 드러나게 됐고요. 자, 외환위기, 이게 안 좋은 거죠. IMF의 구제 금융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죠. 그래서 외환 위기를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금모으기 운동, 정부에서 추진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금모으기가 됐고, 우리의 힘으로 금을 모아서 외치를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2001년이에요. 이거는 세계 이슈화가 됐죠. 그렇죠? 와, 엄청난 일이라고. 어떻게 IMF를 그렇게 단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느냐. 니들은 진짜 대단한 코리아다. 그렇죠? 그런 나라가 없었다잖아요. 자, 그리고 햇볕 정책. 그래서 대북, 아주 중요한 게 2000년 6월 15일 날.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으로 가죠? 그렇죠? 김일성과 포옹을 하죠. 자, 6.15 공동선언입니다. 그리고 금광산 관광도 시작하는 것이 김대중 정부 때. 자,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참여정부죠. 거기에서 참여정부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죠. 그래서 2007년 10월 4일. 이것도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제 시험이 이제 6.15 공동선언은 이제 계속 나왔으니까 이제 지겨울 때도 됐어요. 나올 때가 됐죠.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도 나올 때가 됐습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은 조금 쉬었다가 자세하게 또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